지금까지 계속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강사님들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앞에서 뭐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뚝뚝뚝 끊어지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정리를 하게끔 이제 준비한 시간인데요. 지금은 바로 공예사업의 강점과 약점 파악하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모두 조금씩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부동산을 어떻게 알아보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간을 활용을 해서 부수입을 얻는지,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셨던 프로그램들 말고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는 법까지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셜 살롱 같은 경우에도 소셜 살롱이라고 해서 말이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조금 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간접적으로 알린다는 게 참 세련된 방법이죠. 하나의 마케팅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공간을 이용한 수익 창출하는 법을 어떻게 SNS에서 운영을 하시는지, 뭐 내 작업실의 무드를 알리고 프로그램을 다각하게 하는지, 이러한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도 소비자가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신선한 새로운 주제라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점과 약점을 조금 더 보완하고 그리고 좋은 쪽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제의 제목이 공예사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기로 잡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제 강의 말고도 뒤에 강의를 해주시는 정말 재능을 가지고 계신 강사님들이 사업계획서 같은 거를 작성하는 것도 알려주실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사업계획서를 한 번도 작성해보지 않으신 강사님들도 계실 텐데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제가 먼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스왓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뭐 강점과 약점, 그리고 뭐 긍정적인 거, 이런 거를 스스로가 분석을 해서 보완할 점을 찾는 그런 작업인데,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이러한 강점과 약점을 스스로 파악을 해야만 강한 점은 더욱더 강하게, 그리고 약한 점은 강한 점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예가니까 공예 사업에 대한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전략을 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예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해봤는데요. 바로 유니크함이 아닐까 싶어요. 어디에도 없고 나만의 물건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존재를 하는 게 이 공예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작가님으로서 강사님으로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시두라는 공예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메인 강사인 제 동생, 아까 시범을 보여줬던 동생은 또 디자인을 전공한 거는 아니었어요. 이러한 공예의 매력에 빠지게 되고 공예의 매력에 빠지다 보니까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러한 강점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서비스에 응답을 해줘야만 수익으로 이루어지고, 이 수익이 있어야만 사실 공예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강점을 저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낯선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큰 벽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단점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소규모 공방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클래스를 들으시는 고객분들도 막상 클래스가 궁금해서 찾아왔지만 결과물을 기대하셨을 때 뭐 100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100 기대하시는 것만큼 손재주가 100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만족도가 높은 작업물이 탄생을 하는데 100을 기대하시면서 손재주는 10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결과에 굉장히 실망을 하시고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들의 만족도를 어느 정도로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공예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늘 고민하는 점인데요. 큰돈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100원 하나도 큰돈이라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지불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지만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거는 되게 시간 낭비를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동생도 이 도자기 공예를 하기 전에 가죽 공예도 배워봤고 다양한 취미들을 시작을 해봤지만 가장 결과물이 높고 만족도가 높았던 이 도자기 공예 강사로서 활동을 하게 된 걸 보면은 마지막 결과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강의를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공방을 운영하면서도 이러한 강점과 그리고 약점이 더욱더 피부에 와닿았는데요. 대표적인 약점이 지금과 같은 바로 코로나 상황이에요. 온라인을 통해서 작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시는 작가님들 경우에는 이 비대면 상황이 크게 와닿으시지 않으실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대응책이 강구되셨을 수도 있지만 오프라인 클래스, 저희와 같은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는 작가님들의 경우에는 또는 클래스 수익이 주인 공방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앞에서 그 시도의 수익 전략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순기능을 고려를 해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나름 기획을 할 때 저는 늘 플랜을 여러 개를 짜놓고 그 운영을 하는 사람이라 위기 상황이 굉장히 강하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충을 하고자 이제 카페와 소셜살롱까지 접목을 시켰지만 이 비대면 상황이 오고 나니까 사실 완벽하게 대비를 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정말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고 자주 발생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비대면 상황은 우리 실생활에 늘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자연재해,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도 올해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추워지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런 경우에도 고객님들이 발길을 찾아주시기 조금 어렵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 하비풀이라는 사이트 아세요? 그 취미 생활을 할 때 꼭 내가 발로 찾아가지 않아도 그 취미 키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서 고객님들한테 집에서 그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강의와 재료를 보내주는 곳인데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공예가로서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취미 키트로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도 지난 몇 달 동안 이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변에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었던 점이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공간 활용을 통한 부수익 창출이라던가 그리고 다각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점이 사실 조금 더 이 사태를 대비할 수 있게 해준 강력한 대비책이었다고, 강력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대비책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이런 수공예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필수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기의 영향에 굉장히 많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죠. 왜냐면 필수품이 아니니까 굳이 이걸 하지 않아도 내 생활은 이어지고 대체재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런 소비시장이 얼어붙었을 때는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게 또 하나의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공예 산업이 어떤 강점이 있고 내가 작가로서 그리고 공예가로서 작품을 만듦으로써 어떠한 매력이 있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게 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작은 실마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이 강점들을 조금 더 단단하게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일단은 당장 이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면은 이 상황이 지나간 후에 수익률을 회복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뭐 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뭐 선진국에서도 지금 백신을 맞고 있고 우리나라도 조금씩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늦어도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이 사태가 안정적인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태를 대비를 해서 지금까지 많이 마이너스 됐던 수익을 다시 이끌어 올려야 되는데요. 먼저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가장 소비자들과 다이렉트로 이제 대면할 수 있고 나의 작품과 나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거는 플리마켓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플리마켓이 어느 정도 빠르게 다시 대중화될지는 저는 그렇게 빨리 자리 잡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플리마켓을 실제로 운영해보셨던 많은 작가님들께서도 들어가는 이 수고 기회비용에 비해서 남는 수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점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뭐 작은 액세서리 공예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는 유통 비용이 많이 줄어들겠지만 뭐 저희 같은 도자기라던가 뭐 가죽 공방을 해서 큰 가방을 만드신다던가 아니면 대형 마크라메 같은 거를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회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플리마켓보다는 작가들 간의 콜라보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요즘 지금 뭐 운동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레어하고 구할 수 없는 운동화에 대한 가치가 높아져서 리셀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작가들 간의 콜라보를 통해서 이 순간 그리고 이 작품은 여기 하나밖에 없다라는 매력을 발산을 해주신다면 각각 공방에 대한 뭐 인지도와 매력이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작품끼리 콜라보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즐거운 눈요기가 될 수 있거든요. 비대면 상황에서 가장 크게 이제 성장한 산업이 배달 앱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플랫폼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물론 어렵겠지만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조금의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유튜브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지금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한번 공산화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런 작업이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늘 같은 작품들, 인기 있는 작품들을 대량으로 생산을 해두시고 보유를 하신다면은 어느 순간 이 판매량이 급증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고왕 같은 경우에도 광희와 치킨사가 함께 콜라보를 해서 단기간에 수익이 엄청 올랐다던가 화장품 회사를 내고해서 그 죽어가던 화장품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보유한 공예품들을 어떤 기회가 와가지고 대중에게 어필될 수 있는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늘 마케팅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내 공예품에 대한 자신감과 그리고 매력은 항상 작가님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량화가 조금 어렵고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크라우드 펀딩을 추천해드리는데요.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목표 금액이 달성되어야만 제작이 들어가는 점을 소비자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시장 조사를 이룬다던가 그리고 국내 시장을 넘어서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국내 시장을 넘어서 이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방법도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K-방역, K-뷰티, K-팝 같이 굉장히 한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이 시점에서 K-공예라고 저희가 못할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적인 문화나 아니면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아이돌 문화를 공예 산업에다가도 저는 직접적으로 접목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작권과 초상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작정 그들의 이미지를 저희가 가져다 쓸 수는 없지만 좋은 취지와 그리고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실력에 자신이 있는 작가님이라면은 그러한 매니지먼트사와의 협업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시도를 방송근처에 잡았던 이유도 근처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 다양한 한류를 이끌어가는 음원 프로그램들이 방송 준비를 되었을 때 정말 각국에서 오는 해외 팬들이 방송국 앞에 굉장히 많이 모여 계셨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소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늘 고민을 했었는데 이것도 아쉽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잠시 중단은 된 상태지만 언젠가 이 사태가 풀린다면 저희는 이 점을 꼭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앞에서 짧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이 플랫폼 산업이 이제 굉장히 성장을 했으니까 성장을 하면서 인테리어 시장이라든지 취미 키트 그리고 배달앱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공예인들끼리 공예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저희 마포공예센터의 작가님으로서 다 이렇게 등록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저희가 단단하게 합작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포공예센터에도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관념, 작가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조금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경영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경영인이고 경영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간을 운영하는 저희도 물론 경영을 할 수 있고 경영자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도 저와 동생은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의 위치를 조금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가님들도 이제 내가 순수 예술을 하는 작가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영자의 마인드로 어떻게 하면 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지 수익률을 올린 다음에 어떻게 더 멋있는 공예 활동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좋은 강의를 펼쳐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현실주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초현실 작품을 좋아하냐면 보는 사람마다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고 작가의 이제 숨은 의도를 나름의 논리로 해석하는 과정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지금 PT에서 보이는 이 작품은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이에요.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작품을 볼 때, 특히 제가 볼 때마다 스스로 충격요법을 주는 작품이거든요. 발상의 전환과 그리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는 다짐 같은 거를 이 그림을 보면서 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작품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파이프가 그려져 있죠. 그런데 그 아래에는 우리나라 말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뜻이 적혀 있어요. 굉장히 말이 모순적인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틀린 말이 전혀 아니에요. 이 그림은 파이프가 아니죠. 그냥 파이프의 이미지에 불과해요. 또한 이 그림 속에 있는 텍스트도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그냥 텍스트를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서 파이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그림에 불과하니까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라고 말한 작가의 의도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냥 이 그림을 보면서 그냥 무심코 파이프네? 이러고 말지만 이거는 그냥 그림일 뿐 현실 속에 파이프는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저희 손에 파이프가 없잖아요. 저건 그냥 그림일 뿐이고요. 이게 만약에 파이프가 아니라 그림이야 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은 독창성이 있으시고 굉장히 철학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즉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를 볼 때 습관적으로 자신들만의 통념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공예 작가라고 해서 작품 활동만 하고 작품과 관련된 클래스만 운영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다각적인 경영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을 준비해 봤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본이 진짜 풍부해서 순수한 예술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겠고 저도 부럽지만 공예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삶을 이어가야 하는 저희 같은 작가들이라면 저는 예술가의 면모도 분명 중요하지만 경영자의 마인드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자의 마인드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방을 운영하고 공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반드시 필요하죠. 나의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이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공예 활동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본이 필요하니까요. 이거는 절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영자의 마인드와 역량을 갈고 닦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도 저희 시도 뜻과 같이 모두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셜 살롱이라던가 프로그램의 다각화 그리고 공간의 새로운 운영을 통해서 많은 성장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늘 시도에 있으니까 여기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시티 5분 거리니까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방문하셔도 좋아요. 물론 지금 상황에선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희 공간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 주소로도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콜라보 같은 것도 저희는 충분하게 같이 진행을 할 의사가 있고 너무너무 환영하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저 다음으로도 정말 좋은 많은 강사님들의 강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라이브 채팅을 못 들으시더라도 나중에 이걸 편집해서 업로드 해주신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창업을 준비할 때 이런 무료 강의들 같은 거 진짜 큰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혼자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발전은 없는 것 같아요. 작은 기회들이 모아서 정말 큰 기회가 오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안 들어도 돼 이런 마음보다는 한 번 더 맞다 이런 점이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인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알았던 것도 잊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가 다시 한번 더 피벗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꼭 저희 마포공예센터의 강의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공간의 활용과 그리고 공예 프로그램에 있어서 너무 고정적인 것만 고집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경영자의 마인드로 정말 넓은 시야로 공방을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다음 기회에 다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